이교수의 영화 보자마자 35번은 미세리코르디아입니다. 이게 자비라는 불어죠. 미세리코르드. 근데 발음 이게 미세리코르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 번역은 미세리코르디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탈리아어는 그렇게 끝나죠. 만약 이탈리아라면 보통 영화 좀 진짜 삼키기 힘든 영화예요. 관객에게 삼키기 힘든 처방전을 권유하지만 주인공이 점잖고 공손하고 다정한 어조를 계속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 삼키기 힘든 처방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영화입니다.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이 알렌 기로디 감독의 근대사회의 난경이란 극단적인 현실 진단과 또 근대사회 붕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처방의 끔찍해져. 그래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영화 내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도대체 맞아? 이렇게 이 정도야? 이렇게 끔찍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친구 어머니가 마을 노신부로부터 환영받게 하는 호감 가는 얼굴의 주인공인데 이 제라드가 사실은 친구 뱅상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영화 전개 중간 지점의 살인 사건 이후에도 계속 무의미하게 그로테스크해지면 관람을 포기해야겠다는 심정이 들게 할 정도로 살인자가 된 주인공의 시선을 관습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한테 계속 막 공감을 하는데 그 주인공이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한테 공감해라는 소리잖아요.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라드가 마을이 멀리 내려오는 절벽에 서서 자살하는 순간에 신부 필리프가 나타나서 마음을 돌리게 하는 후반부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제라드가 아니라 신부 필리프가 주인공처럼 서사를 이끌어 가지만 그래도 주인공 중심의 서술 구제가 붕괴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누가 주인공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라드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신부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다혈질의 난폭하다고 추정되는 친구 뱅상. 죽어야 마땅한 뭐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살해한 근데 제라드 그렇다고 그래도 그 제라드의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노는 우리의 선조인 아벨을 죽인 카인, 아벨도 선조고 카벨도 선제죠. 카인이 우리의 선조일 수도 있죠. 그것과 다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음, 막 자살하려는 심리, 그 제라드가를 꿰뚫고 있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신부 필리프의 논리가 분노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보다 인류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전체를 멸망하게 하였지만 끝까지 냉정하게 무책임한 듯한 긴대 시스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자살해봐야 절대로 속죄하는 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약간 우격다짐 같은 논리죠. 가 근대 사법제도를 대놓고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라드에게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직이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시골 마을 성당의 신부가 조직이나 그렇다고 해서 군대 사법제도 군대 제도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군중 능력은 없죠. 군중 동원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공동 시체 시스템 붕괴에 대항했던 그 의적 홍길동이나 아이바노의 논리에 못 미치는 거는 당연합니다. 어, 그 영화 오프닝에서 한동안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지방 도로를 거쳐 1차선 마을길을 접어들어 목적지 장례식장인 마을 빵집에 이르는 제라지의 자동차 운전이 쭉 계속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살인사건까지 이르는 강 한가운데까지 가는 뱅상의 자동차 운동 등 다소 과다하게 자주 등장하는 게 운전 시퀀스예요. 운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서 나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공 살인자 제라드가 살인 장소로 계속 되돌아가는 불면의 밤 산책 등 아주 다양하게 반복되는 산책 시퀀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냐면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으리라는 고향 마을의 선입견과 달리 이 제라드에게 과도한 호감을 표하는 어머니 마르틴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으로 점점 더 폭력적인 뱅상의 살해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뱅상의 아내와 그 아이들 가족 그리고 화재직을 걸고라도 제라드의 살인을 감싸주기로 결심하는 신부 필리프 등 내막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도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시골에 어제 뭐 편안한 똑같을 것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막바지에 다다른 근대 시스템 속 개인들의 공간적 불안감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산책이나 운전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뱅상의 아버지를 동성애적으로 사랑했던 제라미가 그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뱅상과의 갈등으로 형제 아벨을 죽인 카인의 후예가 되는데 그렇지만 카인이 동생 아벨의 살해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우리 모두 카인의 후예가 되어버린 것처럼 경찰 압박 수사로 견딜 수 없게 돼서 자살하려고 그러지만 신부 필리포의 너무나도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결벽 자살이라는 속죄로 삶을 마감할 수 없게 된 제라드는 신의 최종적인 처벌이 한없이 유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도덕 윤리적 규범 체제의 근간을 파괴하지 않는 한국의 막장 드라마라 그러지만 한국은 기본 윤리 체제를 다 부수지는 않죠. 훨씬 더 과도하게 심각한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불편했던 거죠. 영화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요. 제레미 자신을 동심원의 핵심으로 본다면 아들의 친구이자 살해자를 남편으로 간택하여 동네 빵집 사장이 되게 하는 마담 마르틴과의 일차적인 부부관계, 살인자라는 범죄보다 동성애적인 이끌림을 우선시하여 고해 성사의 신성한 장소를 성애적 사랑 고백의 기회로 만들려고 살인자 제라드가 아니라 신부 필리프가 고해 성사를 한 다음에 제라드를 마담 마르틴과 낮가밤의 파트너로 공유하기로 신사 협정까지 맺기까지 하는 필리프의 2차적인 애인 관계, 사타 파악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왈테르와의 3차적인 우정 관계, 근대 신문 기법을 동원하여 제라드를 궁지에 몰아 자살 기도라는 간접 자백에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지만 말 공동체의 중심 권력인 신부 필리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해 공작으로 살인사건 수사에 실패할 것으로 예견되는 무능한 공권력으로 대표되는 4차적인 공적 관계 등으로 제라드 자신의 미래가 잠시 다시 구축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영화의 끝, 이게 영화 끝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헤라데의 원죄를 생각할 때 친구를 죽였죠. 곧 망할 인류의 미래와 별로 다를 바 없을 것임도 짐작이 돼요. 이거 얼마나 가겠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즉 언제 폭삭 망하느냐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관습, 공적인 리추얼과 사적인 루틴이 무기력하다는 거, 근대 사회 난경의 극단적 현실 진단과 근대사회 붕괴를 인정해야 한다는 처방에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게 이 영화의 힘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죠. 이 영화의 서사가 제기하는 가장 큰 의문점은 이 영화의 어조가 비극적 한탄으로 이루어진 듯하지만 뱅상 아내의 처지 남편이 죽었죠. 그리 비극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경찰의 수사 실패가 그리 아쉽지 않을 정도로
영화의 실제 경험이 희망적이라 할 것 정도로 밝은 감수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밝은 느낌이 들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 미세리코르디아죠. 미세리코르디아 나는 프랑스 코르드라는 프랑스어가 죄 따위의 용서, 관용, 종교적임의 자비, 공유를 의미하며 그거는 바로 제라드의 자살 시도에서 신부 필리프의 궤변 같은 농변의 요약이 됩니다. 그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제목이죠, 영화 미세리코르디아. 그 영화 기로디 감독의 기이한 세계관이죠. 언캐니한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영화 소설에 동의하게 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류탄이 팝콘처럼 성울하게 터지는 장면으로 유명한 한국 영화 웰컴 투 동막골처럼 제러드가 고향 마을에 남기로 한 이유, 마담 마르틴이 아들 살해범을 남편으로 사랑하기로 하는 이유, 신부 필리프가 사제직을 걸고 시체 철학까지 도맡아 하는 이유 등 근데 기존의 근대 논리 체계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영화의 우화적인 분위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 제도의 관습을 전면 부인하는 듯한 신부 필리프가 대변하는 것 같은 현실 세계의 차원을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영성의 차원, 인간 문제가 궁극적으로 영원 차원으로 귀결된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벌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알렌 기로디 감독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인류 공동체의 소멸의 위협을 상징하는 시골 마을의 내적 붕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 말문이 막히한 이런 서다에 그때 볼 때까지 1만 명이 넘는 관객이 들었는데 이거는 독립영화에서 1만 명은 대박 수준이죠. 관객이 왜 무의식적으로 끌릴까? 그거는 사실주의적으로 묘사된 기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자아내는 영성 차원을 찾게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옹호한 게 아니라 살인자의 영성을 옹호한 거죠. 그게 자비의 이유죠.